자, 교재 134쪽입니다. 사무소 문제로서는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동사용을 우리는 공동사무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공동사무소라는 단어에서 또 한 문제거리가 출제되는데 그림을 먼저 한번 보시고 법조문을 보도록 합니다. 그림은 안 그리셔도 됩니다. 보시기만 하는데, 자, 우리 중개사무소는 몇 개를 갖춰야 됩니까? 딱 하나만 가지고 영업해야 됩니다. 그때 이 중개사무소의 개공사가 사장님이죠. 직원들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공사와 친한 개공사가 야,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자. 그래서 여러 사람이 사용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공동사무소다 이렇게 그림으로 봅니다. 결국은 이 말이죠. 사무소는 하나인데 여러 명의 개공사가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이 그림이 이해가 됐다면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뭘까요? 좋은 점,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위치에 좋은 사무소가 나왔습니다. 근데 월세가 한 500 뭐 이렇게 되면 좀 부담스럽죠. 그런데 세 분이 하게 되면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또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하니까 일거리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말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법에서는 공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제일 상단 지금 말로 있는 게 동그라미 1번 조문이 들어옵니다. 개공사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공사와, 자, 다른 개공사의 동그라미 하시고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법입니다. 자, 다른 개공사를 동그라미 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전에는 법인은 법인끼리만 설치하고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끼리만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끼리가 원칙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개공사와 설치할 수 있다라고 들어오니까 안끼리도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만 들어도 이해되겠습니까? 공인중개사와 법인도 되고 부칙육조도 되고 끼리도 되고 안끼리도 가능하니까 지금 법조문이 다른 개공사와 설치한다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럼 이게 정리가 되셨다면 공인중개사인끼리만 설치할 수 있다라는 말이 들어오면 X입니다. 안끼리도 가능하죠. 그럼 시험 지문에서 안끼리 됩니까? 이래 물을 일은 없죠. 그래서 혼합하여 구성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밑에 2번에 연결했죠.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은 종별에 관계없이 가능하며, 그 종별에 관계없으니까 안끼리도 되고 인원수에 대한 제한도 없다. 뭐 2명만 해라, 4명만 해라 이런 규정도 없다. 전개됐습니다. 자, 그때 사용 방법입니다. 큰 2번 내려오시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경비를 절감하고 일거리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공동사무소를 설치한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방법 2번의 첫째 줄,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개공사는 사무소 개설 등록 또는 이렇게 나갑니다. 개설 등록 앞에 1번 답니다. 1. 개설 등록 또는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 때, 이전 신고 앞에 2번 달아봅니다.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이제부터 밑줄 긋습니다. 다른 개공사에 성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래서 공동사무소 만드는 방법을 설명했는데, 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사무소에 여러 명이 사용할 때 공동사무소는 설치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하면 무조건 X입니다. 그런데 수험생 여러분들은 공동사무소 만들 때 이렇게 하겠다고 설치 신고서를 제출한다 하면 또 막 딸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방법이라는 큰 제목 2번 옆에 설치 신고서 X 딱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단원을 볼 때마다 익히셔야 됩니다. 설치한다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만든다 그랬습니까? 이 개공사가 이쪽으로 뭐 한다? 이전을 해서 2명, 3명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는 이 개공사는 완전 신참입니다. 혼자 사무실 만들려니까 좀 무섭거든.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사무실로 뭐 한다? 등록을 해서 2명, 3명이 만들어지지 설치 신고서라는 말이 없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한번 틀려봐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꾸 들으시면서 내공을 쌓아야 돼요. 공동사무소는 설치 신고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전을 하거나 이쪽으로 등록을 해서 2명, 3명이 만들어지는 거다. 지금 1, 2 번호 다루셨죠? 그리고는 이렇게 등록을 할 때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개공사에 뭐를 첨부해야 된다? 성낙서는 첨부해야 된다 하고 줄을 꺼셨잖아. 그죠? 여기도 시험에 한 2번 정도 걸었는데 저 사람의 성낙서를 첨부해야 된다라는 정도는 이해하셨지만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죠? 이런 다른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려면 건물 주인에게 성낙서를 받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요. 그래서 건물 주인의 성낙서가 아니고 그 다른 개공사의 성낙서를 첨부합니다. 의식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줄 꺼드렸습니다. 자, 그리고는 내려오면 3번 공동사무소에 대한 사용 제한이라는 말이 들어왔는데 3번에 1번 밑줄 껐습니다. 업무 정지 기간 중 거기 줄 한번 꺼보시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 큰 2번 제일 밑에 다시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줄 한번 꺼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묻습니다. 지금 줄 끊는 거에 공통점이 뭡니까? 업무 정지 중인 자는 공동사무소 만들 수는 없다. 그런 뜻이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굳이 읽어야 될 내용도 없죠. 자, 이 말입니다. 이 개공사가 다른 데서 중개업을 하고 있었겠죠. 사무소를 갖추고. 그런데 업무 정지를 받았대요. 왜 받았다? 뭔가 위반했겠지. 근데 업무 정지를 탁 받으니까 그래, 나 친구하고 공동사무소 할 거야. 이렇게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상식이죠. 업무 정지 받은 자는 뭐를 만들 수 없다? 공동사무소 설치할 수는 없다. 공통점 딱딱 끊으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었죠. 자, 이어지는 단어는 135쪽 인장등록이라는 단어로 접어듭니다. 제목 하나의 한 문제씩입니다. 제목 하나의 한 문제인데 인장을 등록하래요. 자, 이때 여러분 인장이 뭘까요? 도장입니다. 도장을 등록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도 한 문제거리인데 왜 도장을 등록할까요? 하면 중개사무소에 거래계약서가 작성이 되잖아. 그죠? 그런데 그 계약서가 사고가 났어. 그러면 뭐 몇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개공사가 내가 작성한 게 아니라면 책임질 필요 있다 없다? 없죠. 중개사무소에 뭐 다 책임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 계약서를 누가 썼느냐를 뭘로 확인한다? 도장을 딱 보면 누가 작성했는지 알겠죠. 그래서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중개사법에서는 인장을 등록하고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취지에서 첫째 줄에 갑니다. 개공사와 업무를 수행한 소공사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는데 이때는 반드시 등록된 인장만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누가 작성했느냐는 책임을 정확하게 보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1번 의무자 해서 이제 법조문이 들어오는데 지금 이 첫째 조문에 문제가 4개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고 물을 테니까 답하시기 바랍니다. 개공사 및 소공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때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 전자문서에 줄 꺼놓고 전자문서라는 것은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전자문서에 줄 하나 끊고 문제를 묻습니다. 인장 등록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조문을 찾아내겠습니까? 개공사 및 누구? 소공사가 등록하라. 그렇게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하지 않는다라는 걸 압니다. 두 번째 문제, 언제까지 등록하랍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 하라 그랬습니다. 업무 개시 전에 동그라미 옆에다가 7일 이내로 하면 틀리잖아 지금. 그죠? 7일 X 표시하실 것. 업무 개시 전까지. 그 다음 어디에 등록하랍니까? 등록관청에 등록합니다. 장소. 등록관청은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이거를 동사무소에 등록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장소 정확하게 보시고. 마지막 4번째, 인장은 등록합니까? 신고합니까? 허가받습니까? 등록하여야 한다까지 해서 조문 하나에 4개의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땅땅땅 쳐놓고 따라갑니다. 자, 그러면 인장을 등록한 사람이 2사람이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을 하랍니다. 그러면 무슨 인장을 등록해야 되는데? 라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러면 2번에 1번 개인인 개공사와 소공사는 둘째 줄입니다. 1번에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밑줄 거 볼까요? 크기가 가로, 세로 7에서 30mm 이내인 인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일명 막도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막도장 등록합니까? 이렇게 문제를 물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근데 지금 막도장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인감도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옛날에는 인감도장을 등록하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등록상에 이름이 있고, 자 여러분 집에 막도장 하나 있습니까? 그 막도장의 크기가 7에서 30mm 안에 들어가고 주민등록상에 있는 이름이면 여러분은 이런 도장을 막도장이라고 부르잖아, 그죠? 막도장을 등록합니다. 2번 법인인 개공사는 상업등기 처리 규칙에 의해 신고한 무슨 인장? 법인의 인장을 등록합니다. 법인의 동그라미 하나 더 하고 적읍시다. 3번 분사무소 지점은 무슨 도장입니까? 지점은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 규칙 35조 4항에 따라 법인의 밑줄 긋습니다.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줄 꺼놓고 옆에다가 이것을 지배인 이렇게 부릅니다.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는데 이를 뭐라고요? 지배인 도장을 등록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교재는 짚어드렸으니까 지금부터 주목해 봅니다. 인장을 등록할 사람이 두 사람이잖아, 그죠? 근데 개공사만 나오면 여러분들은 저절로 세 사람이 보여야 돼요. 개공사의 종류, 첫째 뭐? 법인인 개공사,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부칙 6조를 개공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장을 등록할 사람은 몇 사람? 네 사람이 등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체크해 보니까 법인은 무슨 인장을 등록해라? 법인의 인장을 등록한다 그랬잖아, 그죠? 이 법인의 인장이 여러분 이제 현장에 나가면 만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안 생겼겠습니까? 법인이니까 서울 중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런 인장을 법인의 인장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거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인장을 등록한다면 틀려요. 법인의 대표자가 김갑동이다. 그러면 김갑동 도장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도 오늘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간판을 적을 때는 개공사 성명을 기재하되 법인이면 누구? 대표자. 분사무소면 책임자 성명을 기재한다는 말이 많이 돌아오기 때문에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 인장을 등록한다면 틀린다니까요. 법인 자체의 인장을 등록하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법인에는 분사무소가 있습니다. 지점은 무슨 도장을 등록합니까? 하니까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한다. 그것을 뭐라 부른다? 지배인을 등록한다.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지배인이라는 말이 촥 나오니까 지배인이 뭘까요? 하니까 어떤 분은 숨도 안 쉬면서 부킹해주는 지배인이 아닙니다.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자, 이거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국민은행 본점이 어디 있을까요? 서울에 있겠죠. 자, 국민은행 본점에서 국민은행 수원 지점을 만듭니다. 우리는 지점을 분사무소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수원 지점장, 예를 들어서 김갑동이라는 도장을 등록해서 사용하다가 김갑동 씨가 이얼순으로 또 지점장이 바뀌면 이 도장도 등록해야 되고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가 분사무소를 만들면 도장을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이렇게 생겼겠죠. 국민은행 수원지점장인이라는 도장을 만들어서 딱 보내주면 지점장은 누가 바뀌더라도 이 도장만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장을 뭐라고 부른다? 지배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다시 그림을 보면서 지배인이 뭐라고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이를 지배인이랍니다. 이때 지배인 할 때 인장할 때 인자 이렇게 씁니다. 부킹 신규주는 지배인은 사람 인자를 써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인장 인자를 씁니다.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개인, 공인중개사와 부칙 6조, 소공사는 무슨 도장을 등록해야 됩니까? 하니까 지금 읽었지만 주민등록상에 이름이 있고, 주민등록표라는 말은 본명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본명 말고 다른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다 작다? 아주 많습니다.
성당에 다니는 사람은 까따리나 뭐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그런 거 등록하면 안 됩니다. 그지? 붓글씨 쓰는 사람은 호도 있습니다. 뭐 운정 이런 것도 있고 또 집에서 쓰는 이름 다르고 학교에서 쓰는 이름 다르고 이름이 여러 개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훈아 본명이다 아니다. 나훈아 본명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 치고 나훈아를 모르는 사람 없지만 나훈아 이름 본명이 뭘까요? 어떤 분 아시던데 그럼 완전 골수 팬이 뭐였는데 최 뭔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나훈아 이런 이름을 쓰고 도장을 하면 안 되고 주민등록상에 있는 이름이어야 되고 가로 세로 얼마 7에서 30mm 이내인 인장을 등록하는데 이를 일명 뭐라고 불렀다? 막도장. 아까 그랬잖아. 그죠? 그럼 막도장이라고 강조한 이유는 여기에 공인중개사나 보증요조 소공사는 인감 도장을 등록해야 된다면 틀리기 때문에 자꾸 막도장 이런 말을 써줍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자연인 개인들은 앞으로 인감이라는 말이 자꾸 없어지는 세월입니다. 그래서 법인은 할 수 없이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지만 개인들은 공인중개사 보증조 소공사는 가로 세로 7에서 30mm 이내인 인장이고 이 규격도 시험에 나온 바 있습니다. 만약에 그죠? 법에서 이런 규격을 안 정하면 어떤 사람은 이따만한 도장 쓰는 사람 전부 다 임금님 옥새 같은 거 그렇게 계약서에 퍽 찍어버리면 글자 하나도 안 보여요. 용문이 막 그래가지고 도장 이래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규격을 딱 줬다고요. 7에서 30mm.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도장 쓰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옥새 같은 거 이런 것처럼 도장 퍽 찍을까봐. 그죠? 그래서 규격도 시험에 나온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사무소까지 해서 무슨 도장을 등록한다까지 정리했다면 이제 넘어가서 인장 등록 시기 아까 다 했던 거 확인합니다. 언제까지 등록합니까? 업무 개시 전. 아까 이야기했죠? 자, 2번에 예외 보세요. 인장 등록은 줄 것입니다. 다음 신청이나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1번 사무소 등록 신청할 때 등록할 수도 있다. 1번에 줄 것고 그 다음 소공사나 중개보조원에 대해서 고용신고에 밑줄 긋고 고용신고할 때도 인장 등록할 수는 있다. 그게 예외.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인장 등록 방법입니다. 별표입니다. 자, 2번 별표 놓고 주목합니다. 이제 결국은 여러분들이 나 이 도장을 쓰겠어 라고 결정을 했다면 이 인장 도장을 직접 들고 가서 등록할까요? 도장을 안 들고 갈까요? 들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별표. 자, 2번에 1번 인장 등록은 별지 서식인 밑줄 꺼야 되죠. 인장 등록 신고서에 딱 찍어서 갖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문서에서도 할 수 있다. 인장 등록 신고서를 갖다 내지 내가 도장을 직접 들고 가지 않는다고. 2번 법인인 개공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다시 줄 꺼야 되죠. 인감증명서 제출로서 가름한다. 말이 무슨 말이죠? 법인은 뭐 인감 하나 딱 떼가지고 갖다 내는 게 등록하는 거지 도장을 직접 덜렁덜렁 들고 가지 않습니다. 등록하는 방법 두 가지 강조했고 내려가면 3번 인장의 변경입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서 인장을 왜 변경할까요?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변경하겠죠. 잊어버릴 수도 있고 도장이 깨질 수도 있잖아. 그죠? 자, 변경 이렇게 합니다. 첫째 줄에 등록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개공사 및 소공사는 밑줄 끌까요? 변경일로부터 7일 내로 줄 꺼놓고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합니다. 며칠 내로 하라고요? 7일. 이거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이 7일을 어디 갖다 붙일까요? 제일 처음에 갖다 붙여요. 인장은 7일 전에 등록해야 한다면 틀려요. 인장 언제까지 등록하라 그랬죠? 업무 개시 전에 하고 변경하면 7일 내로잖아. 그죠? 이 7일을 썩 갖다 붙이니까 의식해 놓으셔야 됩니다. 7일 내로 변경 등록해야 한다라는 조문이 이게 오게티입니다. 이제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중개사법 이 과목을 잘 공부를 해 보시면 그죠? 살짝 사람이 만드니까 오게티가 보입니다. 오게티라는 말이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 도장을 등록해 놓고 중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다가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변경하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 며칠 내로 변경하겠습니까? 잘 생각해 봐요. 내가 이 도장을 들고 중개업을 하고 있다가 도장이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었어. 변경해야 되잖아요. 변경 언제 하겠습니까? 바로 변경하고 영업하지 7일 내로 변경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 7일 동안 일 못한다는 말하고 같아진다고. 그래서 이 법에 살짝 오게티라고. 즉시 변경해야 된다를 7일 내로 변경하라. 이렇게 법을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게티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법대로 공부해야 되니까 7일을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오게티지만 7일을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법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항상 이런 말 듣죠. 악법도 법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 악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해주는 이유 7일. 그래서 이거 잘 보셔야 된다고. 오게티가 우리 중개사법에 한 3군데쯤 보이는 것 중에 지금 첫 번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인장을 변경할 때 언제 한다? 바로 변경하고 영업해야 되지 7일 내로 안 한다니까요. 그죠? 근데 그 법에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게티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7일을 기억해 놓으시라고. 그죠? 변경은 7일 내로. 변경 등록 방법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위반 시의 제재입니다. 자, 이렇게 인장을 등록하라 그랬는데 위반하면 하여 1번 개공사 동그라미 하시고 1번의 개공사는 두째 줄에 6월 안에서 업무 정지에 밑줄 긋습니다. 2번 소공사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두째 줄에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 정지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죠. 인장을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어차피 2사람밖에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위반을 하더라도 이 2사람이 위반을 하겠지. 그래서 지금 개공사 동그라미 하셨지만 6월에 업무 정지예요. 그 다음 소공사를 위반하면 6월에 자격 정지라고 적으셨잖아. 그죠? 중개사법에서는 인장 등록이라는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처벌하는 것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동일한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처벌한다고. 그게 첫 번째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인장 등록을 위반한 개공사는 업무 정지, 소공사는 자격 정지, 이런 것들을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처벌하는 것.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중개사법에 4군데 있습니다, 이거. 그 첫 번째가 이렇게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장 등록하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위반을 하더라도 개공사 아니면 소공사가 위반하겠죠. 그 개념을 잡고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인장 등록은 아주 가볍지만 한 문제 잘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제목 하나에 한 문제씩 지금 출발합니다. 역시 139페이지 휴업 폐업도 제목 하나에 한 문제씩입니다. 자, 이제 139페이지 주제가 뭐다? 휴업 폐업입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중개업을 하던 개공사가 왜 휴업할까요? 쉬고 싶어서 휴업합니다. 왜 폐업할까요? 그만하고 싶어서 폐업하겠죠.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휴업, 폐업은 얼마든지 자유로운데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원이 휴업, 폐업 이렇게 돌았습니다. 자, 이 단원도 아주 단조롭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첫째 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1번 개공사는 3월을 초과하여. 자, 3월을 초과해. 길게 동그라미 딱 찍어 놓습니다. 이 단어가 빠지면 틀려요. 3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국토교통부 영행이 정하는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자, 등록증 첨부의 밑줄. 등록관청에 언제까지 신고합니까? 미리 신고해야 한다. 미리도 동그라미. 자, 지금 읽었던 말을 앞으로 그림으로 계속 강조할 겁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신고해야 된다. 그때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라 라는 조문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3개가 숨어 있습니다. 그럼 3개를 묻는데 3개 다 틀리는 사람 나옵니다. 보시면서도. 자, 지금부터 문제 냅니다. 휴업, 폐업은 언제든지 자유롭다. 일단 맞죠? 그런데 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미리 신고해야 한다. OX. X입니다. 뭐가 빠졌다? 3월 초과가 지금 빠졌잖아. 그죠? 그 말은 한두 달은 막 놀아도 된다. 지금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3월 초과라는 거 빠지면 틀려요. 휴업할 때마다 신고하는 거 아니라고 3월을 초과할 때만 신고합니다. 두 번째 묻습니다.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자는 신고하여야 한다. OX. X입니다. 휴업 환자가 신고하는 게 아니고 미리 신고합니다. 그래서 휴업 폐업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신고하는 거 아닙니다. 미리 사전에 신고해야 된다. 뭐를 주의해야 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시험지상에서 보면 거의 맞게 보입니다. 3월을 초과하여 휴업 환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과태료에 해당된다 하면 막 딸려 들어간다고요. 휴업 환자가 아니고 하기 전에 신고해야 돼. 그래서 휴업 폐업은 미리 신고합니다.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2번 휴업 신고서에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므로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는 할 수는 없다. 상식이죠.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다?
방문 신고해야 된다. 이 말이 직접 가서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물어봅시다. 지금 세월이 어떤 세월인데 가서 하는 것을 방문 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것을 전자문서라고 뭐 지금도 쭉 수업 들어보시지만 거의 다가 전자문서로 다 됩니다. 세월이 어떤 세월인데 지금. 그죠? 그런데 반드시 방문하는 게 딱 나온다고. 어느 것. 휴업을 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하라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죠. 나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5개월간 휴업하겠어 하면 그때는 등록증을 첨부해서 미리 신고하니까 이때만 뭐 할 수밖에 없다? 방문할 수밖에 없다고. 등록증을 갖다 내야 되니까. 그죠? 그 전자문서로 안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뭐는 전자문서 되고 뭐는 방문해야 되고 이렇게 들어가면 정신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하나 이것만 방문 신고. 나머지는 전부 방문해도 되고 전자로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물어봅시다.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때는 미리 신고하라 그랬죠. 그러면 언제까지 휴업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지. 만약에 없으면 어떤 놈이 나 25년 휴업할게 이런 말이 된다고. 왜 25년 휴업한다니까? 휴업이 안 끝나서 못 간다고 전해라. 이래서 정신없는 소리 막 한다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휴업은 얼마를 초과할 수는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라는 단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밑에 2번, 큰 2번입니다. 휴업기간, 동그라미 1.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기간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야 되지. 만약 이런 기준이 없다면 나 35년 휴업할게. 이런 사람도 나올 수 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한 번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다음의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1번. 질병으로 인한 요양의 밑줄. 2번 징집으로 인한 입영, 군에 가는 거죠. 입영 밑줄. 3번 취학 밑줄. 취학이 뭐죠? 학교 가는 겁니다. 취학. 4번 그 밖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이전할 수 있다. 지금 이 말 하는 거죠. 휴업은 어차피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 한번 할 때는.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습니다. 자, 병으로 입원하는 걸 뭐라 그런다? 요양. 그래야 되죠. 이런 병원으로 입원한 사람을 6개월만 휴업해라. 그럼 6개월 만에 병이 다 났어야 된다는 말이잖아. 이게 지금. 그죠? 말이 안 되죠. 징집, 군에 가는 사람. 그 다음에 취약, 학교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어. 그럼 대학원을 가고 싶다. 그럼 보통 대학원이 2년 코스인데 6개월만 휴업해가지고는 대학원을 못 다니잖아요. 그리고 취약의 사유가 있다면 6개월을 초과해서도 휴업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이 부득이한 사유도 시험에 나온 바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제 6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부득이한 이런 사유가 있으면 6월을 초과할 수 있는데 어차피 휴업이라는 것은 끝나고 나면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여기서 휴업이 끝났겠죠. 그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여기서 끝났겠지. 끝났으면 다시 영업을 해야 되잖아. 그죠? 다시 영업하는 걸 뭐라 그런다? 재개할 때는 그냥 할까요? 신고해야 될까요? 반드시 재개 신고를 해야 돼. 왜 해야 될까요? 등록증을 갖다 내놨으니까 이제 받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나 다시 영업을 하겠어 하고 가면 등록증을 언제까지 돌려준다? 즉시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밑에 내려가면 한 장 넘어가셔서 재개 신고입니다. 거기 교재 140페이지입니다. 밑에 2번 1번부터 자, 동그라미 1번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등록관청에 역시 언제까지 신고한다? 미리 신고합니다. 그래서 휴업협은 전부 미리 신고입니다. 강조도 많이 해놨잖아요. 교재도. 그죠? 미리 동그라미 놓고 이때 변경 신고는 뭐라도 할 수 있다?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 자, 전자문서의 밑줄. 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재개 신고는 하면 뭐 한다고요? 등록증을 돌려받으려고 한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이거를 뭘로 할 수도 있다?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돌려받으려면 갈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근데 이거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 이 법이 살짝 잘못 만들어져 있다고요. 근데 법 잘못 만들어진 걸 지금 강조하는 거 아니죠? 악법도 법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도 방문신고, 직접가사도도 다 되니까 아예 기억할 때 처음 신고할 때는 방문신고, 나머지는 전부 방문도 되고 전자도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재개신고를 하면 등록증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걸 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강조해놨잖아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고. 살짝 법의 오류가 보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한테 법의 오류를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그때 2번에 1번 재개하고자 할 때는 국토교통부로 정하여 역시 미리 신고하고 동그라미 2번 재개 신고는 다시 설명합니다.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 그럴 때 동그라미 3번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언제까지 반납해 준다? 즉시 반환해 줍니다. 이것도 즉시 맞죠? 왜냐면 즉시 돌려줘야 바로 걸어놓고 영업을 할 건데 여기에 여러분들 7일 내로 10일 내로 반환한다. 이렇게 숫자 들어가면 틀려요. 만약에 10일 내로 7일 내로 이런 거 들어가면 니 7일 동안 일 못한다는 말이 된다고. 돌려줄 때는 언제까지 돌려주라고요? 즉시 돌려주라고 돼 있다고. 즉시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법에 오류가 살짝은 보이지만 그러면 뭐는 전자해야 되고요? 뭐는 방문신고고요? 이렇게 가는 거 아니라 그랬죠? 처음 신고할 때만 방문신고. 나머지는 전부 방문해도 되고 전자로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를 딱 찍습니다. 그리고는 140페이지 제일 상단 폐업의 일괄 처리라는 단어 찾았습니까? 자, 이 폐업의 일괄 처리에 대해서는 이번 2월달부터 시행하니까 동그라미 1번 부동산 중개업의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7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중개업 폐업 신고서와 함께 같이 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구호 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폐업신고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도록 해주고 동그라미 2번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3조 5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중개업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하여 일괄 처리해 주겠다라는 게 도입이 됩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개업을 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하죠. 중개업을 할 때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중개업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나 드디어 폐업하려고 그래.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중개업 폐업을 등록관청에 가서 폐업 신고하고 세무서에 가서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또 폐업하겠다고 신고를 2번이나 했던 것을 한 번으로 하도록 해주겠다고. 어디? 등록관청에 갔을 때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폐업 신고도 함께 해주겠다 이런 뜻이잖아. 그죠? 해주면 등록관청은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신고를 어디로? 세무서장에게 보내주라 이랬잖아요. 편리하게 해준다, 불편하게 한다. 편리하게 해주는 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2번 세무서장한테 가서 폐업 신고해도 돼. 그때는 뭐 할 때? 부가가치세 폐업 신고하면서 중개사무소 등록 신고도 폐업도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그러니까 결국 이거죠. 옛날에는 2번 가서 하던 것을 뭘로 해주겠다? 한 번만 가서 다 하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런다? 일괄 신고라고 도입이 됐다고. 자, 편리하게 해준다, 불편하게 한다. 편리하게 해주는 건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고요. 그게 좀 잡으셨습니까? 이번에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41페이지 분사무소도 휴업 폐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분사무소 해서 분사무소에 대해서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 폐업, 휴업기간 변경,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할 수 있는데 분사무소에 관한 휴업, 폐업 신고는 분사무소 신고 필증을 첨부하여 어디 가서 해야 된다? 주된 사무소인데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주된의 동그라미. 아까 이거 공부하셨죠? 자, 강남에 서울중개주식회사가 있고 경기도 하남시에 이제 하남 지점을 만들었으면 하남 지점을 만들겠다고 신고를 어디 가서 한다? 강남 주된 사무소에 신고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분사무소를 이전할 때도 어디 가서 신고한다? 강남 주된 사무소에 가서 이전 신고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이 분사무소도 폐업하고 싶다. 휴업하고 싶다. 어디 가서 신고한다? 주된 사무소. 오늘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 분사무소에 가는 것은 모두 주된 사무소에 신고합니다. 이제 마무리 4번 위반 시의 제재. 자, 이 휴업 폐업에 대해서는 제재가 2개가 붙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1번 임의적 취소 사유 밑줄 것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6월을 초과하면 임의적 상대적 취소 사유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번 100만원짜리 과태료 밑에 휴업 폐업 신고를 위반하면 100만원짜리 과태료예요. 자, 이게 제재가 2개니까 그림으로 익히셔야 돼요. 자, 지금 이랬잖아요. 휴업 폐업에 관해서는 한두 달은 어차피 막 놀아도 된다. 신고 안 해도 되죠. 그죠? 근데 3월을 초과하면 신고하라 그랬잖아요. 안 하면 여기 위반이잖아. 위반하면 얼마짜리? 100만원짜리 과태료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봐봐요. 자, 나 휴업 신고 위반해서 100만원짜리 과태료가 부과됐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위반했으니까 과태료 100만 원이 나왔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 내야 되지 뭐. 다른 방법 없죠. 그리고 과태료를 100만 원 탁 내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 과태료 냈지. 그리고 계속 신고를 안 한다면 이 법의 취지가 안 맞다고요. 그래서 6월이 넘어가면 제재가 하나 더 붙는 거예요. 뭐가 붙는다? 영업을 취소할 수 있다. 그걸 뭐라 그런다? 임의적 취소 사유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문 닫게 만들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재가 2개가 붙으니까 그림으로 보셔야 돼요. 자, 다시 처음 한두 달은 막 놀아도 됩니다. 근데 3월을 초과할 때는 휴업 신고하라 그랬잖아요. 안 하면 100만 원 과태료 부과되는 거예요. 근데 1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대공사들이 그래 내 100만 원 낼게. 시원하게 내고는 계속 신고 안 한다고. 그러면 이 법의 취지가 안 맞다고. 그래서 6월이 넘으면 어떻게 들어간다? 영업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 취소가 붙어 있으니까 시험에서 잘 들어옵니다. 그림으로 익히시면서 거기 지금 100만 원짜리 과태료 보이시죠? 그럼 또 적어야 돼. 100만 원짜리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됩니까? 이보계 문표 반납 휴. 이보계 문표 반납 휴. 자, 적으셨으면 어디 동그라미 할까요? 휴 제일 끝에. 그게 무슨 뜻이죠? 휴업 폐업 신고 위반은 100만 원이다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보계 문표 반납 휴 이렇게 돌았습니다. 협회에 통보됐고 휴업 폐업까지 제목 하나에 가볍게 한 문제씩을 정리하셨다면 이제 이어지는 단원이 계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단원에서 이제 계약이라는 단원으로 접어듭니다. 교재 150쪽에 보시면 상단의 제목이 중개계약과 거래정보망에서 계약이라는 말이 들어오죠. 그죠? 이제 오리지널 단원으로 출발을 합니다. 10분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